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웹콘텐츠 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학교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분들이 직접 저희 학교로 오셔서 학과를 체험할 수 있는 디자인 스쿨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로 가서 저희 학과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 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흘린 땀을 혼자 지금 다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온은 은평구 37도, 습도는 12시부터 1시까지 55%. 그리고 주간 예보. 일주일간 해밖에 안 뜬대요. 그러면 지금 가볼까요? 출발! 딱 정문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넓은 하늘이 이렇게 펼쳐지는 여기가 바로 예일디자인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야, 너 더운데 여기서 나 기다리고 있었어? 장소를 모르니까 여기 앉아있지. 이 친구는 같은 웹디자인과 친구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장소 알아, 나. 그래서 어디야 도대체? 애니실. 그래, 야 너무 덥다. 넌 애니실 가볼 생각을 안 했냐? 가자. 너무 덥다, 야. 너 빨리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너무 예쁘게 아, 씨. 왜 나한테 앉아 있고 같은 기억 시간에 되게 좋지. 들어서야지. 야, 얘들 다 와 있네. 안녕. 바이바이. 지각자들의 굉장히란 역시 빨리 앉아. 달다.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날도 많이 덥죠. 그런데 학교까지 오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아침에 학교 오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흘릴 땀을 아침에 다 흘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학교에 온 이유는 알고 있죠? 맞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에서 우리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들을 위해서 디자인 스쿨이라는 것을 항상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안타깝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다 같이 모여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 콘텐츠 디자인과를 체험하려는 그 많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체험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중학생들을 대신해서 함께 선생님하고 체험을 해보고, 언니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육 과정으로 우리 학교에서 많은 디자인을 배우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된 친구들이야. 아주 에이스들이야.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재밌게 알차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 여기 영상을 볼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우리 오늘 프로그램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예일디자인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웹콘텐츠 디자인과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예비 예일인들,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웹콘텐츠 디자인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명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학교에 모여서 선생님이랑 직접 얼굴 보고 우리 체험을 하고 또 서로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재학생 2학년 언니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했어야 할 체험을 간접적으로 언니들이 대신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체험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웹 콘텐츠 디자인과에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여러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수업하게 될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실이라는 실습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웹 콘텐츠 디자인과에만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수업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등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실습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언니들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던 비슷한 환경에서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우리 같이 체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하고 함께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체험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해볼 체험 내용은 이모티콘 제작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모티콘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상에서 메시지를 통해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황을 표현할 때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은 그림들을 나타내죠. 그런 이모티콘을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지만 한번 제작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모티콘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이모티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이란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휴대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상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모션이라는 감정을 뜻하는 말과 조각을 뜻하는 아이콘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림말이라고도 하네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그 이모티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한번 보고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예시로 몇 가지만 지금 가져왔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모티콘이죠. 간략하지만 정말 직관적으로 나의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혹은 재미있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프렌즈의 이모티콘이죠. 선생님은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얄미운 니엣이라는 이모티콘인데 작가 본인의 얼굴을 모티브로 해서 약간 희화한 이모티콘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모티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BTS 좋아하죠. BTS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BTS 20일이라는 이모티콘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이모티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모티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티콘을 여러분들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는 이모티콘들은 앞서 본 이모티콘들과 달리 짧지만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이모티콘들도 있죠. 이 이모티콘들은 예일 디자인고등학교 언니들이 수업 중에 만든 이모티콘으로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다른 메신저 등에 직접 작가가 돼서 본인의 이모티콘을 등록을 해볼 지금 보는 이모티콘들은 예일 디자인고등학교 언니들이 직접 만든 이모티콘으로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다양한 메신저 회사에 직접 작가로 등록을 할 이모티콘들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그런 다양한 이모티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네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토샵, 그리고 두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크리에이트, 그리고 네 번째 클립 스튜디오라는 2D 그래픽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어플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고 다뤄야 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사진을 편집하고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배우기에 어렵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 표현력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그램보다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같은 어도비
사의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림을 그리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비트맵 방식과 벡터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더욱더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은 애플의 아이패드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전문가들 역시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 역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림도 그리는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해볼 프로그램인데 우리 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 애니메이션 작가 그리고 웹툰 작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문적인 드로잉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이모티콘을 만들지 순서를 간략하게 보고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셉과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배경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주제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컨셉을 갖고 이모티콘을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에이션을 먼저 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좋은 방법은 그 다양한 상황들과 감정들을 먼저 글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글로 작성을 해놓고 그 감정과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고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뭐 사랑한다 등등 그런 감정을 적어 놓고 그 감정에 어울리는 표정들과 모양을 그려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앞서 컨셉을 세우고 배경을 구상을 했으면 그에 맞는 디자인을 아이디어 스케치 러프하게 간략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 그려진 이모티콘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 디지털화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채색을 하고 그러면 움직이는 이모티콘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모티콘을 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창을 열어야겠죠. 작업을 할 새로운 도화지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 메뉴바에 파일에 신규를 열면 이렇게 새로운 도화지를 열 수 있는 설정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모티콘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 작은 사이즈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작도 역시 작은 사이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를 360, 세로를 360 픽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픽셀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72 dpi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사각형의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처음 보는 친구들은 왼쪽에 있는 복잡한 화면 구성과 또 오른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화면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차츰차츰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모티콘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이 이모티콘을 만들기 전에 컨셉을 잡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선생님이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팬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팬더 이미지들을 막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기 위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모티콘을 만들면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쿵푸 팬더라는 그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이미지를 모티브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구창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펜의 G펜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브러쉬의 크기도 불투명도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차츰차츰 한번
여러분들 시간이 기회가 될 때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라는 이 메뉴에서 내가 그릴 도화지를 새로운 도화지를 한 장 꺼냅니다. 선생님은 여기 두 번째 있는 벡터 레이어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 레이어는 스케치를 하는 레이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누워있는 팬더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렇게 러프하게 스케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다시 벡터 레이어를 하나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어는 이제 선을 그리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10,000 to my soul, the lily of the valley, and him alone I see. All I need to cleanse and make me fully whole. In sorrow is my comfort, in trouble is my stay. 이 벡터 레이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선을 수정하는데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t'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t'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자, 이렇게 선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색을 해야 되는데 채색은 여기 오른쪽에 벡터 레이어 옆에 레스토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스터 레이어를 꺼내겠습니다. 그러면 선은 위에 있고 이 레이어를 이 선 레이어 아래 놓고 얘 역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얘는 채색,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스케치를 했던 선들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죠? 이 선은 선생님이 이 스케치 레이어에 있는 스케치 레이어는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기본적인 채색이 됐고 명암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좀 어두운 부분들은 살짝 진한 색으로 명암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암도 마찬가지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어만 따로 지우거나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지금은 그냥 채색 레이어에 그대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종이에 그리는 것과 달리 언제든지 새로 지우고 다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그려보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합니다. 저로 위로 선생님이 이렇게 팬더라는 주제를 설정을 했으면 이 팬더의 다양한 모습들을 스케치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풀을 뜯고 있는, 뭐 나무를 타고 있는, 뭐 자고 있는, 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의 팬더들을 스케치를 해보는 걸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자 이렇게 팬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모양의 팬더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새로운 파일의 신규, 그 다음에 여기 일러스트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OK 했습니다. 선생님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심하느라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팬더를 표현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팬더 머리와 몸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팬더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딘가 여행을 가고 있는 팬더입니다. 팬이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도 가고 또 놀러도 다니고 여러분들도 또 좋은 경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좋은 날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하고 받아내고 자, 우리 지팡이도 하나 들고 갈까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벡터 레이어를 열고 얘는 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케치는 너무 진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불투명도가 있어요.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선을 그리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얘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자, 얘는 다시 닫아주고 레이어는 다시 선 레이어, 벡터 레이어로 선택을 하고 자, 다시 펜 여기서 이제 정교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렸다가 틀리게 되면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다시 뒤로 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에 대해서는 선이 좀 다르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왼쪽에 보면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죠. 이 브러쉬들 역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브러쉬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브러쉬가 그래도 조금은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 G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를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레이어는 얇은 투명한 종이가 여러 개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종이마다 내가 선을 그리고
채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는 한 장에 그림도 그려야 되고 색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정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어, 컴퓨터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이 레이어라는 개념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애니메이션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보다 더 그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주머니 하고 네. 어딘가 신나게 여행을 가고 있는 팬더입니다. 지금은 이모티콘을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미지가 깨져 보이기도 하고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그리거나 아니면 다른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해상도를 높게 설정하고 사이즈도 크게 만들면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채색은 여기 레이어에서 이 두 가지 중에 레스터 레이어를 열고 여기도 마찬가지 설정해서 레이어명 변경 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색은 요 선 레이어 아래에다 넣고 채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 레이어가 위에 있는 경우 채색을 하게 되면 선 위에 채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채색 레이어는 선 아래, 그래야 선이 보이고 내가 잘못한 부분들은 이렇게 선을 건드리지 않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채색 레이어는 이 선 레이어 아래에다 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있는 스케치 레이어는 눈을 가려줄게요. 가려주고 채색 레이어에서 이 펜더의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러쉬의 크기는 여기서도 정할 수가 있고 단축키를 활용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는 좀 편리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곳에 언니들도 집중해서 본인의 캐릭터들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굉장히 조용합니다. 명암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명암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어두운 부분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되면 이 지금 명암 넣은 부분만 이렇게 가려보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지우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집에 이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분들은 어플을 이용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드로잉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추천을 하는 거는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파이어 알파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개념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는 여기 있는 색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번엔 지팡이의 색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팡이는 좀 어둡게 어두운 나무로 해서 여기 채색에 하나. 자, 이렇게 한번 이번엔 가방의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가방은 자, 모자도 한번 칠해 볼게요. 모자는 좋아. 조금 튀어나온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칠하고 자, 이렇게 팬더를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팬더와 여기 있는 팬더. 자, 이렇게 다 완성된 이모티콘은 여기 파일에서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저장한 이름은 팬더. 파일 종류는 이 클립 스튜디오 포맷은 이 원본, 이 레이어가 살아있는, 수정할 수 있는 원본이 되고, 여기 있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JPG 파일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 확인.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이 팬더 이모티콘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만든 이모티콘입니다. 저는 클립 스튜디오라는 그림 프로그램을 주요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클립 스튜디오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손에 맞으면 이모티콘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학교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편한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애니메이션실의 모든 컴퓨터에는 이런 클립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클립 스튜디오를 쓰는 학생들은 환경 변화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클립 스튜디오를 써본 적 없는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겠죠. 자, 이거는 학교 실습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타블렛이고요. 마코 민티어스 프로입니다. 너도 쓰잖아. 근데 너 왜 아이패드 써?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타블렛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외출을 할 때는 그런 걸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간편하게 아이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애플 펜슬이랑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인데, 프로크리에이트에도 많은 기능이 있고 충분히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이모티콘의 컨셉은 이제 고양이와 인형을 합쳐서 고양이 인형을 토대로 만든 이모티콘인데요. 일단 이 이모티콘은 사람을 매우 좋아하고, 하지만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실밥이 터지기도 하는 그런 귀여운 친구를 그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린 이 이모티콘에서 이 캐릭터의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캐릭터의 이제 표정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였었고, 그리고 또한 새싹의 디테일 같은 걸로 보는 사람들의 그런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젤리피쉬를 이모티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웹콘텐츠 디자인학과 학과 체험 이모티콘 제작하기를 함께 체험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좀 어려웠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독창적이고 훨씬 더 감각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기 있는 언니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도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림도 많이 그리고 또 컴퓨터도 많이 다루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와, 잘 그렸다, 재밌다 하는 작품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훈련 또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체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예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도 감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을 언니들이 대신해서 답변도 해준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이 되고 우리 웹 콘텐츠 디자인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 야, 고생했다, 야. 이모티콘 만드는 거 어땠어? 이모티콘 만드는 거 재밌었지. 만든 적도 없으니까 오늘 와서 만들어보고. 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공모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기초 같은 거 배운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이모티콘 만들어서 카카오톡 샵에 내는 게 꿈이었는데 언젠간 만들어서 내야겠어 지금. 오늘 웹 콘텐츠 디자인과 학과 체험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좋아요. 다소 어려울 수 있었지만 결과물을 보는 재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웹 콘텐츠 디자인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 마라탕 먹으러 가자. 가자!